아, 진짜 오기 전에는 정말 100% 200% 설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도착했을 때부터 사실 좀 많이 위축된 마음과 스트레스를 한 3주간은 계속 받았었어요. 첫 번째는 저의 위축된 마음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저의 조급함 때문이었고, 세 번째는 집 구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제 마음의 상태였는데, 제가 다른 나라에서도 좀 살아보고, 호주는 작년에 우연히 좋은 기회가 있어서 와봤기도 했고, 한번 가본 나라이기 때문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을까? 심지어 그래, 나 영어도 조금은 할 수 있는데 괜찮을 거야, 스웨덴보다는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이 사는 곳과 여행하는 건 다른 거예요. 여행 왔을 때는 모든 게 막 다 신나고 궁금하고 여유롭잖아요. 근데 첫 3일 동안은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된다라는 압박이 있었기 때문인지 조금만 낯선 사람이 보여도 막 떨리고 그냥 계속 긴장한 상태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좀 지침감이 있었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좀 적응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조급함이었어요. 자, 지금 아직까지 저는 무직이고 그 당시에는 집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어느 정도 있죠. 근데 여기서 0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압박감과 뭔가 빨리 자리를 잡아야 된다라는 조급함이 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호주가 물가가 싼 나라가 아니에요. 시급이 높은 만큼 물가가 비쌉니다. 특히 렌트가 굉장히 비싼데요. 저희가 모아놓은 이 소중한 돈을 까먹지 않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내가 일을 해야 하루에 마이너스 몇십만 원이 나지 않는다. 이 계산을 해보니 하루하루가 숨쉬는 게 돈인 거예요. 그래서 빨리 집도 구해야 되고 빨리 직업도 구해야 되고 빨리 적응도 해야 되고 이런 조급함이 저를 힘들게 했었어요. 근데 이것도 한 1, 2주 지나니까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가롭게 공원에 또 한 달 지나서는 앉아있을 수 있는 거겠죠? 이제는 될 대로 되겠지, 열심히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인 것 같아요. 마지막 이유는 정말 집 구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집이라는 건 의식주 중에 하나잖아요. 살 곳이 있어야 마음 편히 두 발 뻗고 이런 고민도 하고 뭐 밥도 먹고 할 텐데, 저희가 한 달 동안 친구 집에 살았거든요. 너무 감사한 친구죠. 근데 우리 집이 아니니까 사실 또 부담도 되고 눈치도 보이고, 이 호주는 집을 구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한국이랑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그냥 매물 보고 부동산 연락해서 내가 보고 나서 마음에 들면은 그냥 서류 계약서 쓰고 주인 만나서 뭐 잔금 치르고 해서 입주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부동산 매물을 다 이제 온라인으로 보고 나서 인스펙션이라는 걸 신청을 해요. 그러니까 집 보러 가는 날이죠. 근데 그 집 보러 가는 날이 정해져 있고 대부분 토요일에 몰려 있어요. 사람들이 일을 안 하니까. 근데 그 날에 그 집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막 한 번에 다 몰려서 그 집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적게는 진짜 충격받았던 게, 적게는 진짜 최소 10명에서 많게는 막 거의 한 70명 온 집도 있었어요. 근데 이 집을 보고 나서 그러면 우리가 또 지원서를 써야 합니다. 이 지원서를 쓰고 나서 부동산 에이전트가 그 중에 몇 개를 뽑겠죠. 그 지원서에는 우리가 그 기존에 렌트했던 히스토리뿐만 아니라 우리 뭐 직업, 자금 사정, 예금 증명서, 주식 증명 뭐 이런 거 다 해야 돼요. 자산 증명. 그리고 추천사도 다 받아야 돼요. 지인부터 전에 이제 근무했던 회사 상사로부터. 그래서 이런 걸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호주에서 맨 땅에 이제 처음 헤딩하면서 삶을 빌드업 하는 거니까 아무런 히스토리가 없어요, 호주 내에서. 그래서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도 지원서를 쓰면 당연히 떨어지고, 또 생각보다 마음에 드는 집이 렌트에 비해서 많지 않고 해서 3주 정도는 너무너무 진짜 집을 구할 수 있을까? 뭘 포기해야 될까? 어떤 걸 타협해야 될까? 지원서 쓰고 거절당하고 지원서 쓰고 집 보러 다니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때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호주는 정말 다문화 사회예요. 그래서 제가 튀지 않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민자인데도 저와 비슷한 생김새를 가진 사람들, 아시아 사람들이 많은 곳도 있지만 그냥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다 보니까 내 생김새가 어떤지, 인종이 뭔지, 어떤 언어를 쓰는지도 중요하지 않고요. 특히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른 배경을 지니고 있음에도 굉장히 융화되어 살아간다라는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나중에 태어났을 때 그 아이는 영국인일 수도 있고 한국인일 수도 있고 호주인일 수도 있는데, 그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라거나 이 사회에서 좀 융화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적응에 대한 걱정이 조금 덜어졌어요. 그리고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이 여유로운 것은 이 호주에 일하는 그 환경에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호주 법적 근로시간도 9시부터 5시고 점심시간은 30분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정규직 외에도
파트타임도 있고 캐주얼이라고 해서 약간 알바식으로 여러 군데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내 삶에 맞게 좀 다양한 직업 형태를 고를 수 있다라는 점이 내 개개인의 삶을 조금 더 여유롭고 윤택하게 만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음식이 정말 맛있습니다. 물론 멜번은 미식의 도시이기도 한데요. 커피의 도시지 않습니까? 다양한 이민자들이 넘어오면서 그들이 가진 그 음식 정체성을 거의 바꾸지 않고 현재시키지 않고 들고 왔어요. 그래서 베트남 식당에 가면 정말 베트남에서 먹는 것만큼 맛있는 베트남 음식 먹을 수 있고 한식당들도 정말 많이 생겼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많이 생겼다고 하는데 제가 한국에서 가장 아쉬웠던 게 나는 이제 한식을 못 먹는 거 아닌가였는데 친구들이 걱정하지 말고 가라 하더라고요. 호주에 가봤더니 한식당이 정말 많더라. 근데 실제로 한식당이 정말 많고 한국에서 먹는 만큼 맛있습니다. 물론 가격은 조금 더 비싸긴 하지만요. 그리고 아시안마트도 많이 생겨서 요즘은 손쉽게 심지어 한국 제품 구할 수도 있고 호주 대형마트에 가도 라면이나 뭐 김 정도는 과자 정도는 기본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식의 도시 특히 커피가 빛을 발하는 멜번에서는 굉장히 각자의 특색을 지닌 로컬 카페들이 많아요. 그래서 웬만한 스타벅스와 같은 대형 체인들이 발을 들이지 못하고 나간 곳이 멜번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시내에 스타벅스가 한 3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대부분 멜번 사람들은 각자 동네에 있는 로컬 카페에 가서 그곳의 브런치 메뉴나 베이커리 메뉴나 커피를 마시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음식이 맛있어서 먹는 것에 대한 고민 없이 뭐 먹을 거에 대한 고민이 많이 드는 도시여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짧지만 35일 정도 살아보면서 내가 했던 선택이 좋은 선택이었을까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쌓아가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죠. 구직도 해야 되고 여기서 아기도 낳아서 키워야 되고 남편과 함께 자리도 잡아야 되고 내 집 마련도 언젠간 해야 되고 하지만 이 새로운 환경에서 아무것도 없이 다시 시작한다라는 마음은 새로운 나로 태어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은 두려움도 있었고 막막함도 있었지만 새로운 나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과 마음가짐을 다 버려버리고 이 환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들 그리고 내가 배워야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배우면서 제2의 인생을 만들어 나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지금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저는 주저없이 국경 너머의 가능성을 한번 탐구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는 태어나자마자 사실 한국이라는 그 작은 사회 속에서 열심히 치열하게 경쟁하고 비교하고 남을 이기기 위해 살아오잖아요. 근데 조금만 나와보면 다른 시각으로 삶을 바라볼 수 있고 기회를 찾을 수 있고 또 그 기회 속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도 있고 그 우연성의 결과가 진짜 이렇게 뭔가 이주가 될 수도 있고 이직이 될 수도 있고 운명의 파트너를 만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국경 넘어 사는 삶에 대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한번 고민을 해보고 그 안에서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많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긴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여기서 맨땅에 헤딩해 볼게요. 그럼 다음 비기에서 만나요.